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초로의 상속증여입니다. 오늘은요, 세대생략 증여와 세대생략 상속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했을 때 양자 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세대생략 증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대생략 증여 절세가 많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준다라는 거죠. 증여세가 두 번 발생해야 되니까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이 준다. 일반적으로 할증과세가 되지만 세대생략의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발생하여 불리한 점도 있다고 하네요. 30% 또는 미성년자이면서 일정 금액 초과되면 40% 할증과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대생략 증여와 상속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생략 상속.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울경제신문에 기고를 했는데요. 배부분 세대가 은퇴하고 했을 때 세대생략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세대생략 증여나 상속을 택하는 경우 조부모에서 부모, 부모에서 손자녀의 2단계 증여 또는 상속이 조부모, 손자 바로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상속세나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세대생략 증여와 상속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대생략 증여는요, 손자녀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야.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야. 근데 상속으로 넘어가 버리면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수록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자, 온, 투, 쓰리.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하려고 했을 때는 투, 쓰리의 동의 없이 이 관계에서 증여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속으로 만약에 간다면 이렇게 다른 상속인의 동의와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넘어가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10년 이내 조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증여된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의 증여세율을 고려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다만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30%, 그다음에 수중경자 미성년자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40%. 하지만 일반 증여와 달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증여분.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했을 때는 몇 년이 지나야 상속증에 빠집니까? 10년이라는 거야. 근데 손자한테 했을 때는 5년이면 된다라는 최대 장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 세금 내고 세금 내는 걸 한 번에 낼 수 있는 절세 전략뿐만 아니라 합산기간이 10년에서 5년을 준다라는 그런 전략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를 많이 선호를 한다. 그럼 세대생략 상속은요, 선수인의 상속이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이 A 생전에 세대를 생략한 유증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자, 꺼져버렸네요. 자, 몇 가지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세대생략, 예를 들어서 자식이 온투가 있어. 자식이 온투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손자, 이 밑에 손자가 있고, 이 밑에 손자 투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자식 5는 자기가 받고 자식 2는 내가 포기하고 자기 아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세대생략 상속에 자식 5이 받고 자기 몫은 자기 아들이 손자 2가 받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가능하려면 1순위 중에서 주상속인이 다 포기를 해야 돼. 다 상속 포기를 해야지만이 손자 2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생전에 아버지가 내 재산의 일정 부분은 손자 2에게 유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런 준비가 없이 넘어갔을 때는 선택해서 줄 수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줘버리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이 된다. 피상속 유증 없이 했을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생략 상속을 할 경우 피상속인에서 주상속인으로, 그리고 주상속인에서 다시 손자녀로 이중 상속 과정을 단축해 세금 전력을 할 수가 있는데, 세대생략 상속을 선택했을 때 이 상속 공제를 한도를 줄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상속 공제를 한도를 계산하는 상식에 A, B, C 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다든가 주상속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한다. 주상속이 아닌 자에게 상속이 됐을 때는 상속 공제를 줄여버려요, 여러분. 줄여버린다. 그래서 온전히 찾아먹을 수 있는 상속 공제를 줄인다는 단점에 세대생략 상속은 주의하셔야 된다. 자, 선순위 상속,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전액 배제가 된다. 해서 상속공제 감소와 상속세의 할증과세로 인해서 상속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주의하셔야 돼. 이게 세대생략 증여 차이입니다. 세대생략 상속은 상속공제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요약해 보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기간의 단축이야. 그렇죠? 그 상속세 합산기간은 5년에서 10년을 준다. 이렇게. 할증과세.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에는 단축에도 불구하고 할증과세, 상속공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든 세대생략 상속이든 각 안에 따른 세금 효과를 반드시 숫자라고 판단하셔야 된다.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안에 따른 절세 효과, 아니 텍스 효과를 반드시 숫자로 보고 따져보셔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대생략 증여와 상속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